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오늘은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변한 작은 나라들은 가야라는 이름으로 서로 손을 잡았어요. 가야는 삼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 가야. 철로 일어선 가야. 이곳저곳에서 여러 나라가 세워질 무렵 낙동강 끝자락 김해 땅에는 9마을이 어울려 살았어요. 9마을은 저마다 촌장이 다스리다가 큰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곤 했지요. 9촌장은 틈만 나면 머리를 맞댔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을이 모인 우리보다 힘이 세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나라를 세워야 할 터인데. 그런데 왕으로 모실 만한 이가 마땅치 않았어요. 때마침 북쪽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수로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철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지요. 촌장들이 찾아가 보니 수로와 그 무리가 만드는 농기구와 무기는 과연 뛰어났어요. 촌장들은 수로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요. 수로가 받아들여 9마을도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금관가야라는 나라였지요. 금관가야는 주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변한에 속하게 되었어요. 금관가야에서 만드는 철은 질이 뛰어나 다른 나라에 좋은 값에 팔렸어요. 철을 사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금관가야를 찾아왔지요. 가까운 이웃나라뿐 아니라 북쪽 멀리 낭랑과 바다 건너 외에서도 찾아왔어요. 어느덧 금관가야의 항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커다란 시장이 되었어요. 금관가야는 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차츰 부자 나라가 되어갔어요. 이웃 나라들은 금관가야와 가깝게 지내려고 했지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을 얻으려면 금관가야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금관가야는 북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힘센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금관가야가 가장 강하니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요. 금관가야 왕의 말에 모두들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작은 나라들은 금관가야를 우두머리 삼아 뭉쳐 가야로 불리게 되었어요. 가야가 이렇게 기틀을 다지고 있을 무렵 낙동강 건너편에서는 신라가 빠르게 힘을 키워갔어요. 가야와 신라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서게 되었어요. 가야가 강해지고 더욱 잘 살게 되려면 낙동강 동쪽의 신라를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강한 나라였어요. 오히려 낙동강을 건너 가야로 쳐들어오곤 했지요. 가야는 신라와 자주 전쟁을 벌이며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그런데 가야에 위기가 닥쳤어요. 가야의 중요한 교역 상대이던 낭랑이 고구려에 멸망한 거예요. 그 후부터 가야는 차츰 활기를 잃어갔어요.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던 차에 백제 사신이 찾아왔어요. 우리 백제는 고구려를 밀어낼 만큼 강하고 중국과 교류하여 귀한 물건도 많소.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어떠하오? 가야는 기꺼이 백제와 손을 잡았어요. 바닷길을 통해 백제와 외가 오가도록 도와주고 중간에서 이익을 얻으며
가야는 다시 번성했어요. 더욱이 백제와 가까이 지내자 신라도 함부로 가야를 공격하지 못했지요. 가야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던 어느 날 외에서 사신이 왔어요. 신라를 공격할 테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지요. 외는 서라벌까지 포위하며 이기는 듯했지만 고구려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가야로 도망쳐왔어요. 고구려군이다! 왜군을 뒤쫓아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 가야를 지키는 군사들은 고구려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고구려군이 휩쓸고 간 가야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금관가야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 금관가야에서 살긴 어렵겠어. 고구려와 신라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어. 백제와 외도 고구려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금강가야를 도울 것 같지 않아.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구먼. 솜씨 좋은 기술자도 떠나고 장사꾼도 떠났어요.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가 된 금관가야는 신라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금관가야를 떠나 북쪽 대가야로 옮겨간 사람이 많았어요. 대가야는 고구려의 공격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바닷길을 이용해 장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땅이 기름져서 농사 짓고 살기 알맞았지요. 금관가야 사람들을 받아들인 대가야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가야의 새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가야가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키워나갈 때 신라와 백제는 이미 큰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가야는 힘센 두 나라 사이에서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백제는 가야와 잘 지낼 것처럼 선물을 보내오더니 가야의 서쪽 여러 나라를 힘으로 차지해버렸어요. 백제가 이럴 줄 몰랐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신라와 손을 잡으면 백제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신라도 호시탐탐 가야를 노리는데 가능하겠소? 신라와 혼인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은 백제를 막아내는 것이 급하니. 대가야는 신라 귀족의 딸을 왕비로 맞았어요. 신라 버풍왕은 신부에게 100명의 시종을 딸려 보내면서 가야의 궁궐에서도 신라 옷을 입고 지내라고 했어요. 대가야 사람들은 시종들이 못마땅했어요. 가야에서는 가야 옷을 입어야 하는 법. 시종들은 결국 신라로 쫓겨났어요. 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부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뱃속에 아이를 가진 신부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신라는 이 일을 핑계로 가야를 공격해왔어요. 가야의 동쪽 여러 나라가 신라 땅이 되어버렸지요.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가야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항복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어느 날 대가야에 백제 사신이 왔어요. 신라 관산성을 공격할 테니 군사를 보내 도우시오. 대가야 왕은 백제가 승리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백제를 도와 신라를 막아야겠다. 군사를 보내라. 대가야 군사들은 백제군과 함께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백제는 신라에 크게 패했고 대가야는 더욱 쇠약해지고 말았어요. 백제를 꺾은 신라는 가야를 공격해왔어요. 대가야는 끝까지 신라에 맞서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신라군이다! 신라군의 기습이다! 신라의 화랑 사다함이 이끄는 5천 기병이 들이닥쳤어요. 대가야는 모래성이 무너지듯 멸망하고 말았어요. 대가야가 무너지자 가야의 남은 나라들도 신라에 항복했어요. 가야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 다음 시간에는 백제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